네, 안녕하세요. 코난고 김평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오랜만에 여기는 용산의 셀렉트라는 오디오 샵인데요. 여기에 저희 놀러 왔습니다. 놀러 온 건 아니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스피커 리뷰를 위해서 방문을 했는데, 이전에 저희가 뭐 카르마 스피커 많이 리뷰를 했었죠. 그렇죠. 예. 김평님 가장 기억에 남는 카르마의 사운드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남으세요? 저번에 했었던 애니그마 베이런 EB4D.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거의 충격적이었고, 네. 우리 흔히 하는 그 과장법 중에 역대급 사운드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수사나 화려한 뭐 이제 과장이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스피커 중에서 최고의 소리였던 것 같아요. EB4D는. 네. 그게 이제 아직도 이제 기존에 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왜 봉준호가 장르고, 네. 그리고 손흥민이 전략이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근데 그 외에 좀 이렇게 약간 댓글 맞추면은 카르마 자체가 하나의 오디오 컴포넌트다. 어떤 스피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컴포넌트를 여는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저한테는 되게 어떤 레퍼런스급의 어떤 사운드를 제시해준 그런 스피커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저 김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 오디오 스피커 메이커들을 좀 이렇게 몇 개 부류로 좀 나누면 좀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쪽에 좀 하이엔드 계열, 뭐 이쪽이랑 그다음에 영국 쪽에 그렇죠. 뭐 BBC 계열이나 좀 전통적인 계열. 이 진짜 카르마는 그 여러 전 세계 그 스피커 메이커들이 내는 사운드 중에서도 정말 독보적인 자신들이 카르마 자체가 일종의 어떤 사운드의 장르가 아닐까. 그렇죠. 장르라는 좀 생각이 그런 들었어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엘레강스를 위주로 많이 좀 소개를 했었죠. 엘레강스 11 시그니처도 했었고, 7 시그니처. 그리고 김편님이 충격을 받았던 EV4, 애니그마 베이런 스피커도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엔 다시 엘레강스 라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레강스의 DB9 시그니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1m가 약간 넘더라고요. 1m가 약간 넘고, 그리고 유닛은 총 4발이 달려 있습니다. 트위터, 베릴륨 트위터고요. 미드레인지는 이제 7인치고, 그 다음에 밑에 우퍼가 이것도 2발이에요. 2발. 9인치. 그렇죠.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르마 처음 다뤘던 게 살펴봤던 게 DB11 시그니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11인치 우퍼가 알루미늄 우퍼가 2발.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정말 빼어난 소리를 들려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DB9 시그니처는 말 그대로 9인치 우퍼가 알루미늄 우퍼가 이제 2발이 장착이 된 거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던 DB7S는 2웨이예요. 11S, 9S는 전부 다 3웨이인데 그렇죠. 걔는 이제 그 7인치 미드 우퍼가 2발이 장착이 된 2웨이 스피커였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레강스는 위에 이거 애니그마 베이런은 막 다이아몬드 이렇게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거리고 그리고 고역을 막 2개의 다이아몬드가 재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려한데, 밑에 엘레강스 시리즈는 베릴륨 트위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릴륨 트위터라고 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제작하는 메이커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카르마에서 보니까 이거 퓨어 베릴륨이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앞에 그릴 조그만 철망 안에 있는데 약간 그레이 빛깔 그 트위터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고역이 30kHz까지 올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미드레인지가 항상 저희가 카르마 얘기하면서 미드레인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죠. 모든 뭐 음향에 있어서 중역은 가장 중첩되는 대역이 많은 악기들이나 목소리까지 해서 이 미드레인지의 어떤 매력이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그 회사를 이끄는 것도 회사의 중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피커도 역시 중역이 중요한데, 투웨이 카르마하고 3웨이 카르마하고는 질감 자체라든지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표현력이 완전 급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DB11S나 DB9S는 7인치 카르마 오메가 7이라는 드라이버를 쓰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시그니처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일반 스탠더드 버전하고. 그러니까 일반 스탠더드 버전은 카르마 컴포짓 드라이버라고 하고 카본이 아닌 유닛을 쓰는데, 얘는 진짜 이 고탄성, 그러니까 정말 강도가 높은 카본 드라이버로 7인치 미드레인지를 투입을 한 게 이 시그니처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듣는 어떤 클래식이나 보컬의 대부분의 사운드는 네. 이 7인치 미드에서 다 커버를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드레인지가 생긴 것도 생긴 거지만 실제 들어보면은 막 이게 거함급 막 정말 대형기들, 하이엔드 스피커들 중에 약간 중역이 좀 비는, 중역 디테일이 떨어지거나 심도가 좀 안 나오는, 이렇게 막 V자형으로 재생되는 이런 스피커들도 사실 많아요. 많죠. 근데 카르마는 정말 중역대 디테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예, 이런 독특한 뭐 진동판과 이렇게 설계 기술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우퍼 쪽은 이제 9인치 두 발이죠. 이거는 알루미늄 진동판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뭐 폴리머나 뭐 이렇게 그런 재질일 것 같은데 알루미늄 우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그마 베이런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그렇죠. 걔네는 이제 다 이제 그 오메가 F라는 네. 그러니까 카본 베이스 드라이버를 우퍼도 쓰는데, 얘는 엘레강스 시리즈의 우퍼는 네. 알루미늄 우퍼를 쓰는 게 그 차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뭐 인클로저, 요즘에 하이엔드 스피커들이 보면은 인클로저에 엄청난 공을 들여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유닛에도 이제 새로운 뭐 시도들을 많이 하고 그러긴 하지만 인클로저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이 유닛들이 만들어내는 진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그런 그 시도를 통해서 뭐 알루미늄을 쓴다든가 카본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는데, 카르마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라인업별로 투입되는 조금씩 이제 다르게 또. 다 예. 다르게 하고, 지금 이제 엘레강스 시리즈만 딱 보면은 두께가 35mm나 되는 MDF를 적충으로 완전 진짜 거의 공진 진동 없게끔 한 게 거기서 이제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어떤 캐비넷, 즉 인클로저의 재질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형체냐. 얘는 지금 위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밑에 우퍼 두 발이 어떤 다각형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음의 이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회절도 줄이고, 안에 내부 정제파도 줄이고, 또 옆에서 보면은 이게 약간 뒤로 기울어져 갖고 타임 얼라인먼트도 갖고 위상 일치도 좀 꾀하는, 정말 이 캐비넷 하나하나, 각도 하나하나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 이런 디자인이 뭐 카르마 이렇게 해외 자료 이런 거 보면은 음향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그런 모양이다. 이게 그렇죠. 디자인이 음향적으로 그리고 외관상 그 심미적인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멋있고요. 이게 카르마가 하이엔드 스피커의 어떤 하나의 좀 기준점, 이정표를 마련했던 스피커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르마의 그 스피커들이 나온 이후에 뭐 자작을 하거나 각국에 막 조그맣게 공방처럼 만드는 이런 데들이 이런 캐비닛 디자인을 많이 베꼈어요. 그 그렇죠. 이후에 실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형체를 따르는 그 스피커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10개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많은 이렇게 해갖고. 네. 그러니까 유닛 크기에 따라서 그 면적을, 그 배필 면적을 좁게 하는. 그리고 이제 뒷면을 이제 좀 기울이는. 그렇죠.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롤 모델이 된 거죠. 그렇죠. 예. 확실히 한 장르를 개척한 그렇죠. 장인다운 면모를 여러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저음 반사형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포트가 나 있는데, 포트가 일반적인 포트보다 좀 커요. 그렇죠. 예, 크고 이제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마치 뭐 색소폰이나 트럼펫의 이게 나팔 그 개구부처럼 이렇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이제 베이스, 일종의 뭐 트리거라고 그러죠. 이 몸체 전체를 받치고 있는 이 트리거, 이것도 디자인이나 그 공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바인딩 포스트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 조임 이 힘이 굉장히 잘 들어가고 완전히 꽉 조여가지고 말굽 단자랑 접촉 면적 최대로 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장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유닛 구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클로저라든가 여러 트리거라든가 뒤에 뭐 바인딩 포스트라든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뭔가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얘는 사진보다 실물이 한 10배 정도 더 맞습니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이나 사진 뭐 이런 걸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찍어서는 사실 이렇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육안으로 보는 게 훨씬 멋있어요. 예.
오늘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컴포넌트 위주로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메모리 플레이어를 사용을 했어요.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레퍼런스급으로 그렇죠. 많이 주목을 받는 플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DAC는 MSB 테크놀로지의 레퍼런스 DAC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앰프와 파워앰프는 다즐로 NHB 18NS 프리앰프, 그 다음에 NHB 108 스테레오 파워앰프를 준비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모노블럭 최상위 파워앰프도 있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이번에 스테레오 파워앰프로 매칭을 해서 듣고 또 녹음도 했습니다. 저희가 3곡 정도 녹음한 걸 틀어드리면서 음질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3곡 들어보시겠습니다. Je t'aime toujours. I am forever yours. Sweet dreams, mon cher. You're always in my prayers. Softly, sweetly, wrapped up in heaven's arms, sailing, soaring over the moon, gathering stardust. 첫 곡은 이제 켈리 스윗의 보컬곡 하나 들어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드럼 세션 이런 걸 통해서 좀 스피드, 완급 조절, 어택 이런 것들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신세계로부터 대편성 교향곡 이렇게 좀 녹음을 해서 틀어드렸습니다. 일단은 저는 첫 곡 듣는데 이게 처음엔 비브라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리가 사실 이전에 못 느꼈었는데 이게 좀 돌아다녀요. 한 곳에서 나지를 않고 그거를 정말 선명하게 포착해서 잡아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어느 곳에서 나오느냐, 그거는 그 주파수 대역에 걸쳐서 볼 때 이제 거의 이제 트위터 쪽이 많은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제 음장감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대부분 중고역 쪽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고, 이제 악기의 위치가 이렇게 선명하게 잡히는 거는 정말 대단한 해상력이고 정보량이다. 물론 그렇죠. 앞단에 있는 저 소스기기와 앰프들이 물론 좋은 역할을 해줬지만
이 카르마의 역할이 굉장하지 않나.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가 상당히 입체적이고 예. 그리고 그 악기들이 정말 이렇게 곳곳에 박혀 있었구나. 예. 저 거의 처음 느낄 정도로 네. 그렇게 삼지사방에서 들렸고요. 그리고 첫 곡에서는 이게 진짜 이 스피커가 음색 깡패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많은 악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비슷한 대역대 그 주파수 악기들인데 예. 다 다른 게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해상력도 돋보이고 뭐 다 돋보이지만 무대도 돋보이지만은 각 악기들의 그 음색이 예. 정말 실물 악기를 듣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진동판이잖아요. 진동판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렇게 실물 악기처럼 들린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는 얼마 전에 그 부천 필하모닉 실연을 간만에 좀 들었는데 와 그때 들었던 그런 생생한 이게 현장에서 직접 그 악기를 직접 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게 정말 이렇게 과일을 직접 따먹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음반이나 음원으로 가공된 거를 이제 이 하이파이 오디오로 듣는 거는 일종의 가공된 통조림을 먹는 것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도 통조림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 과일 같은 약간 그런 싱싱한 사운드, 음색 표현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소리라는 게 그러니까 기음하고 배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배음 쪽 디테일이 굉장하지 않나. 그렇죠. 어쨌든 정보량이 대단하기 때문에 악기들이 우리가 뭐 트럼펫을 듣고 딱 트럼펫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그 음색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배음이 잘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각 악기들의 그 음색적인 특징들이 정말 분리가 다 잘 되는 예, 각각의 악기들의 특성이 그렇죠. 분리돼서 들리는 그렇죠. 예, 그게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코난이 말한 것처럼 어택이라든지 처음에 어떤 해상력을 체크할 만한 곡인데 네. 이 9인치 알루미늄 우퍼 두 발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견고한 인클로저 설계로 인해서 네. 정말 저역의 해상력, 저역의 네. 질감, 뭐 전혀 흐트러지거나 뭐 둔탁하거나 뭐 이렇게 뭐 대충 얼버무리고 뭉개는 그런 구석이 전혀 없었어요. 네. 하나하나 자글자글하게 그 드러밍 같은 게 정말 디테일하게 들리는 거 보고서 네. 얘는 정말 첫 곡에서는 음색 깡패였고 네. 두 번째에서는 저음의 해상력이라든지 저음의 맞아요. 스피드 이게 진짜 발군이었어요. 맞아요. 그 두 번째 곡에서 물론 이게 굉장히 빠르고 예, 정말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저역 저희 9인치 두 발인데 절대 뭐 다른 대역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뒤로 좀 밀린다든가 딜레이 된다는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저는 특히 이제 중저역 쪽에서 다 옥타브가 있잖아요. 네. 예, 물론 중고역 쪽의 옥타브 구분이 훨씬 더 사람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중저역 쪽의 그 막 타악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람들이 둔감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정말 그게 다 분리가 비슷한 대역에 움직이는 그 움직임들이 옥타브가 이렇게 다 세세하게 분리되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이 좀 놀라웠습니다. 예. 굳이 이제 그 11S, 그러니까 전에 들었던 네. 거에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실제 환경, 그러니까 실거주 환경에서는 9X가 9 시그니처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지노선이 아닐까. 네. 11S는 정말 얘보다 좀 급은 더 높은데 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그 같아요.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램프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거는 11인치 우퍼 두 발이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그 장단점이 분명한데 이 9S는 일반 가정에서 쓰기에 어떤 맥스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게 리뷰하면서 가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훅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진짜 9S는 제가 여유만 있으면은 갖고 싶은 그런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이 약간 사심이 들잖아요. 네. 이걸 내가 정말 마음에 들면은 들여놓을 만한 가치가 있나. 네. 계속 이제 저울질을 하잖아요. 얘는 무조건 통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9S는 대단한 스피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카르마의 엘레강스 시리즈 중에 DB9 시그니처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뭐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들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소리를 들려줘서 저희도 감탄하면서 재밌게 리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